Mayb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done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Modesty, propriety, can lead to notoriety. You could end up as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rare in this society. And lighting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Takes more than combat gear to make a man.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사가 마지막 교섭을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제 구조조정안 이걸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데 한 30분 뒤에 다시 이제 협의가 재개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사측의 입장을 좀 꼽아보면 올해 적자만 지금 1조 6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재정난이 지금 2년 연속 1조 원 정도 지금 적자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인력의 10% 감축하고 그다음에 뭐 임금 동결해야 된다. 이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네. 노조 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 수송 비용이다. 이게 공익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하철 요금 자체가 6년째 동결 중이거든요. 이게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인데 그러면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뭔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라든지 정부는 너네 자구책부터 가져와라. 이제 경영 뭐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가져와라 이런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본방에서 더 자세한 소식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하철은 이제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좀 좋은 결과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이라고는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제 파업이 만약에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마 낮 동안에는 좀 감축 운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신청곡은 마중물님이 신청하신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었습니다. 네. 가을에는 스팅이죠? 라면서 그렇죠.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없는 방송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셔가지고 뭐 무난하게 끝났다고 그러니까요. 전해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댓글로 참전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들 반가운 얼굴이라고 예. 남단위에서 활약하던 어, 누님 오셨다고 이제 반기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뭐 진짜 다 저희 가족들이 또 와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 스카이워드님이 토요일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받고 오셨대요. 야우. 축하드립니다. 이거 되게 어렵던데. 오. 대단하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강사님이 막 네. 막판에 되게 급해서 막 이거를 집어 넣으라고 막 아. 강의하시는 거 그 영상은 제가 봤거든요.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네. 아, 그런 유명한 짤이 있어요? 못 봤어요. 저. 막 화면이 들어가시려고. 찾아봐야겠네요. 예. 네. 위닝 JTB님이 아예 편성표를 알려주셨어요. 월목은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연 기자입니다. 예. 민호 형하고 지영 누님 없으면 푸대에서 데스크가 빠진 건데 크크이라고. 여기 저희 앞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요일날 거기서는 또 새로운 얼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뭐. 예. 글래디스님이 정권 교체된 줄 알았는데 진압했다. 정권 재탈환을 감축드린다고. 프리데스크 정권 아니 정권이 교체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사나님이 푸대 첫 방송이었는데 팬분들 인기가 많아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사나님은 전철 안 타시고 공공 자전거 타시는군요. 회사가 가까우시다고 하네요. 네. 5981님은 남다른 뉴스는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이번 기회로 진행자를 아셨으니까 남다른 뉴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니모님 안녕. 아니 성기자 안녕 하셔가지고 뭔가 반모해야 될 분위기였어요. 언제 저희 반모 방송 노즈피 기자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삐까번정님 놀면 뭐하니 보다가 푸대해서 중간에 끊고 시청 중이시라고. 네. JL님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항상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도 저희 시청률은 여러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저스트런님 신청곡 받겠습니다. 전람의 기억의 습작 적어두고요. 다음 코너 스킵하자고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또 네.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네. 첫 코너부터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은 오랜만에 뵙는 얼굴입니다. 스트레이트 팀의 박진중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따뜻한 스튜디오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더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희 옷이 좀 빨개가지고 가을 느낌이에요. 되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제 방송 너무 잘 봤어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근데 뭐 불러주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예. 그럼 내일도 나오시고 내일 나오실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스트레이트 팀은 사실은 몇 주 동안 방송 준비하다가 그러네요. 예. 방송 딱 하고 나면 사실 약간 나사가 풀린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좀 있잖아요. 긴장감이 좀 풀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 나가고 나면 약간은 좀
긴장감이 풀리면서 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감이 풀리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월요일 날 섭외할 때 약간 좀 미안해서 그러네요. 좀. 연락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지금 막 달리다가 탁 쓰러져야 되는데 아. 뭐 잠깐만 일어나봐. 요것만 하고 가. 아. 네. 이것만하고 네. 조금 더 쉬시겠습니다. 네. 예. 두목님이 잘 섭외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쭌쭈능님이 오호 스트레이트 매주 즐겨보고 있어요. 새로운 MC 스포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아, 네, 그 김모 씨라고 네네. 아직까지 또 다른 우두머리께서 또 출연을 예. 하십니다. 아, 네. 혹시 한이님이 어제 스트레이트 후 봤는데 허이루 아나운서보다 후배라고 하셔서 살짝 충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다들 회장님 편 너무 잘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이야, 많이 바쁘신 것 같다고 이사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러블리 이나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 팀은 잘못하면 뒤에서 돌 맞을까봐 무서움이라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죠. 실제로 예. 약간 무섭지 않나요? 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러 갈 때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네. 아니면 뭐 좀 높으신 분들 찾아가면 그분들은 상관없는데 네. 저희가 무슨 이렇게 좀 비리를 취재하러 아. 갔을 때 좀 음지에 계신 분들 만나러 가면 좀 아. 무섭죠. 예. 약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진짜. 참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기자라는 것도. 네. 예. 다들 지금 MC의 근황을 아이고 그냥 그걸 왜 성장경 여기서 기자님 묻고 계시나요? 라고 서로. 스트레이트 후 가서 여쭤보세요. 예. 곧 공개될 겁니다. 저희 네. 유튜브랑 이렇게 그럼요. 네. 지금 티저 촬영하고 이렇게 어. 공개 곧 할 예쁘게 겁니다. 하고 딱 예. 촬영해서 얼마 안 나오실 남았어요. 겁니다. 네. 네. 네, 완전 선배입니다. 네. 한이님이 기자분 중에 선배라고 하던데요, 했는데 완전 선배입니다. 네. 완전 선배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또 네네. 좀 들여다 볼 텐데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유전무죄다, 네네. 무전유죄다 이런 말 하지만 네. 사실 재벌 총수들이 법망 피해가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또 다시 들여다본 이유가 있나요? 좀 식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은 한 회장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또 그 우리 8.15 특별 뭐 가석방으로 주주에. 예, 회장님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장님들 왜 자꾸 나오실까? 음. 범죄를 저지른 그 양보다 처벌받는 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계속 법망을 피해간다. 이런 것들이 식상한 문제일 것 같지만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8.15 사면으로 특별 가석방 케이스가 더 생겼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가 많아지면서 좀 넓어진 거죠, 주제가. 이건 하나 다 엮을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번에 한번 가자. 이게 네네. 어차피 끈질긴 추적보도 저널리즘이니까 추적 저널리즘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계속하는 한 우린 계속 보도한다. 저희가 계속 관심 가져야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관심 갖고 문제 제기해야 그분들이 문제라는 걸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좀 넘어가면 계속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계속 추적을 하니까 맞아요. 끈질기네 하면서 조금 눈치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많았구나라고 느꼈는데 일단 취재했던 태광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태광그룹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어르신 분들은 태광 에로이카 하면 딱 알아들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축, 옛날 전축을 만들었던 네. 그 태광그룹이고요. 최근에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흥국생명이라는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배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연경신이 있었던. 예, 네. 예. 그래서 그 흥국생명이 있고요. 아. 태광산업이라고 그 화학 소재, 그러니까 뭐 섬유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계열사만 19개입니다. 오. 그리고 국내 재계 순위가 49위. 그러니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 네. 그런 회사입니다. 심은정님이 그래도 요새는 휠체어는 안 타더라고요 하셨어요. 하도 휠체어를 타고 네. 다닌다고 다 나오니까. 삐까번정님이 굴비 같은 스트레이트다. 네. 아이엠서님이 역시 기획 의도를 버리지 않았군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하셨습니다. 네. 김보라님도 태광 알즈라고. 예. 크라이시스는 태강 뭐하는 회사요? 나는 3점밖에 몰라요 하셨어요. 네. 아이엠선이 과거 태광은 오디오가 잘 나갔다. 이야. 네, 그쵸? 하더라고요. 네, 태광 네, 오디오. 맞아요. 예전에 한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댁에도 예전에 그때 전축이라고 해서 전축이죠. 예, 큰 오디오 이렇게 뭐 있었습니다. 옛날 광고에 올 서라운드 뭐 와. 이러면서 뭔가 그럴 때 할 때 나오는 태광. 예, 그 네. 태광.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회사긴 한데 네네. 여기 회장님이 또 그 유명한 네.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황제 보석의 예, 음. 맞습니다. 그분이잖아요. 그 분이신데요. 이분이니까 아버지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회사를 물려받고 태광그룹의 회장 자리에 있었는데 2011년에 그 비자금, 그다음에 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 구속이 됐다가 한 16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요. 간이 아파서 간암 환자였거든요. 네. 간암 환자여서 간을 35% 정도 절제했다. 음.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져서 많이 아프면 사실 뭐, 그럼요. 예, 뭐 밖에 나와서 이유가 치료 받으면서. 합리적이니까 예, 그럼요. 네, 치료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서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이런 모습이 예. 포착이 된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병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겠다고 병보석으로 풀어줬더니 주로 출몰하는 데가 강남의 술집이더라. 이 문제를 저희가 2018년 스트레이트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집중 네. 보도를 했는데 그때 뭐 그때- 멘트가 주옥 같더라고요. 예. 수행비서분 멘트가. 난리 났었죠. 어, 예, 뭐 네. 월화수목금 뭐 손가락 발가락 여덟 손가락에 안에 다 못 셀 정도로 나가서 외출하셨고 술 드셨다. 뭐 이런 인터뷰도 저희가 이제 담았었죠. 네.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다시 재수감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 10월쯤에 보도를 했고요. 2018년 12월에 다시 재수감이 돼서 7년 8개월을 밖에 계셨어요. 병보석으로 7년 8개월을 나와 계시다가 그때 이제 다시 재수감이 되는 겁니다. 네. 스트레이트 그럼 치를 떨겠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고의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아니라 뭐 예. 본인이 이건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등 떠밀어서 간암으로 병보석 나오셨는데 술 네. 드시라고 한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예. 뭐 박진중 기자 할머님 댁에 태광 전축에 있다 한들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직진으로.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형기를 맞아 이제 복역 중이고 다음 달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치 와인 강매 사건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상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어서 네. 나가보겠습니다. 이른바 김치와인 강매 사건. 태광그룹은 2013년 계열사인 티시스가 운영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갑자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예 인근 공장에서 매년 수십 톤씩 생산했습니다. 대량 생산한 김치는 어디에 팔았을까? 마트도 홈쇼핑도 아닌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골프장 김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회사 돈으로 김치를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며 김치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일단 뿌렸죠. 그리고 각 사업부에게 기부 지시를 했어요. 기부는 사회복지단체죠. 김치 가격은 10kg당 19만 원. 시중 김치보다 최고 2~3배 비쌌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담근 골프장 김치는 512톤,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와인도 강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하나로 그 정도 500~600이요? 와인 리스트가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사업부 돈을 사는 거죠. 저 회장 사모님이 하는 회사죠. 와인을 판매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46억 원. 이 와인 판매사는 김치를 만들어 판 티시스의 자회사였고 대표는 이전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또 티시스는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딸과 아내 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가족회사였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이님도 김치를 왜 골프장에서라고 해주셨고 김치에 골프공 포함인가? 네. 골프맛 김치다 바람처럼 구름처럼도 남겨주셨고요. 성과 김치라고. 성과급으로 김치 받으면 어떠냐고. 골프장 창조 금치라고 홍순표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세상이 왜 이러노 씩님께서 김치에 전복이라도 들어갔나 표상님. 정말 근데 황당한 사건인데 이게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불기소 말 그대로 기소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혐의예요. 무혐의 처분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정도의 그는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김치 와인을 만든 회사가 티시스라는 회사인데 지분이 100%가 이호진 전 회장 가족입니다. 네. 회장님, 딸, 아들, 아내 네. 이렇게 해서 100% 나눠 갖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 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계열사 19개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김치를 팔으면서 2015년에만 배당금으로 25억을 주고요. 2016년에는 배당금으로 108억 원을 챙겨갔어요. 고스란히 그러면 가족들 예, 주머니에 들어간 거잖아요. 주주는 다 100% 이호진 전 회장 가족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 회장님은 전혀 몰랐다. 음. 그냥 밑에서 알아서 다 결정하고 판매한 거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 증거가 없다. 회장님이 지시하거나 뭐 결정해서 팔아라 하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뭐 업무 지시하다고 뭐 내용이 뭐 얘기해도 뭐 회장이 그룹 전번에 보고 받고 네. 매번 그 대행자로 내세운 사람이랑 계속 긴밀하게 회의도 맞습니다. 하고 자료도 갖고 들어가서 보고도 다 하고 했는데 네. 근데 정작 지시한 부분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더니 이게 2019년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 2019년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2년이나 걸려서 검찰이 갖고 있다 그러면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2년이나 묵혔던 건데 그쵸. 김치도 아니고 묵은지. 묵은지를 만들어서 예. 찌개도 아니고 그렇죠. 갖고 있다가 그러면 2년이나 걸렸으면 수사를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많은 증거들을 모았을 것 같은데 네. 검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도 없다.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가봤더니 싹 다 갈아엎었더라.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2019년에 공정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 밑에 사장, 그러니까 제2인자라고 불리는 티시스의 김기우 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기우 사장이 수시로 업무 보고하고 그래서 그 그룹 전반적인 거는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을 관리해왔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공정위 조사보다 오히려 뒤처진 거네요. 그렇죠. 2년이나 묵혀놓고. 그렇죠. 검찰에서 조사 결과는 회장이 뭘 했다는 증거가 없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또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못 찾은 거냐 안 찾은 거냐. 그래서 저희가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태광그룹 내 컴퓨터들이 다 어디론가 옮겨진대요. 그걸 자기가 봤다. 그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어디론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갈아엎었다기보다는 찾을 만한 증거는 누군가가 감췄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압수수색 전이었다. 네. 공교롭게도. 그렇죠. 그럼 정보가 샜었 누군가 흘려준 거 아니냐. 그런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의심이 우리는 그런 좀 거죠. 보인다는 거죠. 뭐 수밖에 뭐 그렇죠. 그런 확인은 안 된 거지만 합리적인 예, 의심인 예. 거죠. 이거는 저희는. 앞뒤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컴퓨터가 옮겨진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압수수색하려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원래 압수수색은 언제인지 모르게 그렇죠. 들이닥쳐야지 그렇죠. 압수수색이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지분이 100% 회장님 가족과 회장님한테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회장은 모른다. 네, 그런 셈이잖아요. 지금. 모르고 배당은 20몇 억씩 막 뭐 네. 100몇 억씩 받았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참. 상식적으로 참 편하게 네. 그냥 먹었다 이런 느낌도 막 들고. 근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전혀 안 돼요. 회장님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에 계열사 19개가 거기서 만든 김치를 다 사주고 그 512억 원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아니 512톤에 98억 원. 예. 그 정도 규모였는데 그 돈을 회장님 회사에서 팔았는데 전혀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참 삼초토끼 부스터님이 혼술이나 해야지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진정하라고. 갑자기 열무김치로 김치찌개 담그는 얘기가 막 나오셨네요. 동치미 육수랑. 네. 근데 여기 이제 차명 주식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깐 그 보도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또 나눌게요.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주주 명부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명부에는 72명 주주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주소가 모두 똑같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1의 1, 바로 태광산업의 본사 주소입니다. 마치 누군가 똑같이 나눠주기라도 한 것처럼 158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49명입니다. 보면 다 장충동 일가 여기에 보면 그 주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또 주식도 똑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생명이나 태광그룹에 뭐 임원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주식들입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린 퇴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당시에 주식 받으셨을 때 회장 주식인 거 아셨어요? 아, 그것까지는 몰랐었죠. 우리 사주 배정 받은 거라고 이제. 네. 연두부 엄마님이 상식이는 집 나간 상태. 라이프 이즈 뷰티풀님이 상식아 엄마가 애타게 찾는다. 얼른 돌아와 하셨어요. 상식아 상식아. 어디 갔어? 네. 사막의 호랑이님은 회장님 기억 상실증이 거의 겨울연가 수준이라고. 아 오랜만에 이 드라마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게요. 네. 김뭉퉁 86님이 대한민국 법은 약자들만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주주 주소 같은 거는 너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주주 명부를 보면 다 회사 주소로 돼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성의가 좀 안 보이는 참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 차명 주식 규모가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15만 주 정도 된다고 네. 본인 얘기를 한 거죠. 예, 태광그룹에서 그러니까 이호진 회장이 2018년에 다시 재수감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19년 초에 우리 회장님이 차명 주식으로 갖고 있던 주식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이 15만 주다라고 밝혀요. 태광산업인데요. 계열사 중에 태광산업이 지금 현재 주가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예, 오늘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 뭘까요? 예. 뭐죠? 네. 네, 어쨌든 현재 주가로는 한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에요. 네네. 네. 15만 주,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게 1996년입니다. 네. 그 당시에 물려받았다고 계산을 해보면 15만 주, 당시 주가가 40만 원, 6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아버지가 주식으로 물려줬으면 상속 받은 거잖아요. 그쵸. 상속세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속세 계산을 보니까 저희가 추산한 금액이 3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억 원 규모의 주식 받았으면 360억 원은 상속세로 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냈냐? 그게 핵심이죠. 이 문제의 핵심. 세금이 탈세가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의심이 돼서 물었습니다. 태광그룹에 니네 제대로 세금을 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알려온 게 2011년에 이제 구속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차명 관련돼서 신고를 했다. 그리고 관련된 세금도 다 냈다. 라고 저희한테 대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얼마를 낸 거냐? 그리고 언제 정확히 낸 거냐? 다시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 뭘만 냈는지가 핵심인데.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냈어. 네. 나 냈다니까 이러고 끝이에요. 예, 그렇게밖에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대기업에서 세금 잘 내면 야, 우리 이렇게 세금 냈어 하고 그럼요. 기사 나오잖아요. 엄청 자랑하죠. 예. 그래서 계속 물었는데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세청에도 물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도 개인정보라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게 개인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정보일 수 있죠. 예, 개인정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차명 주식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분들 하는 말이 하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보통은 세금 안 내려고. 보통 대기업에서 이제 주식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전형적인 많은데, 수법이요. 예, 전형적인 그 대기업에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왜냐하면 차명으로 이렇게 숨겨놓으면 내부자가 아니면 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네. 근데 이게 상속세를 내는 그 조세 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만 안 걸리고 숨겨놓으면 묻어놓으면 안 걸리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국님이 어이가 없네. 세수하다가 손가락으로 콧찌름이라고. 아이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으면. 그러니까요. 예. 김보라님이 상속세는 서민들만 내고 사네 하셨어요. 예. 네. 지금 태광그룹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 재벌 청소하면 또 구치소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거랑 연관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뭐 황제 보성 이야기도 했지만 황제 접견, 네, 집사 변호사 네. 여기도 해당이 되시겠죠? 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설마 그러실까? 그러니까 요 문제도 2019년에 한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호진 전 회장이 변호사들을 수시로 만난다. 그러니까 수감 기간보다 변호사 접견 기간, 시간이 더 많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2018년 12월에 재수감 됐으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얼마나 변호사를 접견했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회를 통해서 좀 확인해봤는데 그 숫자만 왔어요. 며칠이냐? 477일입니다. 477일이요. 예, 그래서 휴일 빼고 그 다음에 그 뭐 지금까지 남은 형기 빼고 해보면 한 900여일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900일이 안 되는데 뭐 계산해 보니까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변호사를 만나셨더라. 그러니까 접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접견하고 변호사 만나면서 나와 있고. 이틀에 한 번 되게 심심하셨나?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신 거예요? 예. 아이고,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저희가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네, 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살이 쏙 빠져서 나오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얘기도 살짝 언급은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석방 논란 이건 많은 뉴스를 보셨고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근데 지금 논란인 건 가석방 이후에 논란인 건 취업 제한 논란이 가장 크고요. 네. 그러니까 특정법이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 5억 이상의 그 횡령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네. 그거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죠. 왜냐하면 그 가석방으로 출소하시는 그날 바로 회사를 출근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출근하고 며칠 뒤에 240조 원이라는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셨는데 언론에선 다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다 공개를 했고요.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거 취업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삼성 측에서는 미등기 임원이고 무보수다. 취업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취업은 안 비슷하네요. 했는데 영향력은 행사하고.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러네요. 네.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원래 그 강자는 조용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슬그머니 가석방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구형의 이중근 회장. 그렇죠. 이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분 이야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재용 부회장에 관심이 있고 집중된 사이 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가석방으로 나온다는 소식은 좀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몰랐어요, 예, 사실은.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명단이 공개되고. 앞서서 셀럽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분은 왜 나오실지 왜 나오시는 거지?라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놓치지 않는군요, 스트레이트 팀은. 아니 이제 또 전력이 있으셔서 네. 전력이 또 있으셔서. 네. 근데 이분은 그 또 다른 황제 보석으로 또 유명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횡령 금액도 큽니다. 지금 그쵸. 이게 드러난 게 520억 원입니다. 520억 원. 네. 520억 원인데 어디다 썼냐 봤더니 자신의 개인 책을 출판한 데 썼고. 자기 책이요? 예, 자기 책. 본인 책을 아니 만드는 돈도 많으신 분이 본인 돈으로 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아들이 영화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들 네. 영화 사업하는데 또 이제 좀 지원을 하고. 뭐 그리고- 회사 돈으로 아주 네. 알뜰하게 쓰셨네요. 그래서 또 매제 또 벌금도 내주고. 근데 이게 다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돈을 마치 이제 자신의 주머니에서 뺏으듯이. 쌈짓돈 수준이에요. 예, 쌈짓돈. 그런 돈이 520억입니다. 와. 근데 이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이분도 역시 구속된 지 얼마 안 돼서 20억 원이라는 보석금을 내고 이제 보석이 되신 거죠. 출소를 하시면서. 그때 20억 원 내고 보석됐을 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전 보석, 무전 구속. 예, 이런 구설수에 올랐던 분인데 네. 이번에 가석방에 또 명단이 오르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고령이고요. 네. 형기의 80% 이상 이제 사셨다라는 걸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뭐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의 이게 범죄 행위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맞냐? 그리고 한번 전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네. 네. 벨라님도 모르셨어요. 이중근 부영회장 나왔어요.라고 물어보셨고,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홍승표님이 어영 부영 이중근이요. 재밌었어요. 오늘 드립이 아주.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대기업 총수들은 왜 이렇게 잘 풀려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분들 나오시느냐.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법은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른바 사모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5년.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러면 공식처럼. 예, 그러니까 관행처럼 그렇게 대기업 오너들 총수들한테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풀려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했다. 그리고 뭐 준법 감시인을 이제 그러니까 잘 경영하겠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감안해서 감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적용됐을까?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을 우리가 안 따져볼 수 없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있는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지 말라고. 혈압 오르니까 그만 컷하자고 하셔가지고. 거의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진중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큐시티 산책 노지필 기자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아, 네. 아까 두목님은 태광을 아실 거라고. 알죠? 태광 에로이카. 예. 대학교 때 제가 샀던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전축? 오디오? 전축. 뭐, 전축. 네, 오디오. 아까 미명초님이 네, 네. 인켈 파이오니아와 태광 에로이크가 양대였다고 댓글로 남겨주셨어. 그때 이 반지하 자취방에서 그 태광 에로이카에서 흘러나오는 퀸 음악을 들으면서 오, 굉장히 운치 있네요. 운치 있죠. 그러네. 아, 저희 그나저나 금요일 날도 저희 둘은 쉬었는데 출연하셨다고. 저요? 예. 안 했는데? 아닙니까? 아, 제가 누가 봤다고 하던데. 저 권희진 기자가 저랑 닮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권희진 기자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예. 두 분 다 많잖아요. 저보다 거기서 또 제가 이게- 맞다고요? 아니. 나누시려고 또. 아 그렇죠. 지용 기자도 저보다 또 나이가 많으시죠. 아 진짜요? 아유 몰랐네요 그건. 아무튼 뭐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미숙하게 뭐 프로그램을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나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기대를 다들 뭐 가지고. 발랄하게 좀 잘 같은데요? 하시던데요. 예. 네. 그렇죠. 자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1,204명. 어제보다 30명이 줄었습니다. 내일은 한 1,500명이나 400명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나왔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접촉 면회가 이제 그러니까요. 한시적으로 2주 동안 네. 허용이 돼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못 만나셔가지고 네네. 너무 대신 그 뭡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접촉 면회가 백신 되고 접종 완료자끼리만 면회가 되는 완료자. 거죠. 네. 그리고 미접종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요양병원마다 면회 예약이 꽉 차 있대요. 얼마나 얼마나 또 보고 싶었으면. 싶으시겠어요. 네. 마이클 족수님은 금요일 나름 산뜻했음이라고 되게 마음에 없는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또 견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오늘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공수처에서 보낸 사람은 손준성 검사인 걸로 이제 거의 뭐 확인이 된 네. 걸로 나왔고, 근데 네네. 작성자가 성병물상의 검사라는 걸로 나오고 다 달라요. 보낸 예. 건 손준성 검사나 네네네. 실제 작성을 한 거는 또 다른 검사, 제3의 인물이.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그 땡땡땡 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상관이 시켰을 수도 있죠, 만들라고. 작성을 시켰을 수도 있고. 아 뉴스데스크 실명이 나옵니까? 검사 실명? 그건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아 예.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네. 나오시는 그리고 줄. 그 당시에 고발장을 보면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 있어요. 또 그래서 좀 굉장히 의심스럽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점식 의원실에서 나온 거의 이제 판박이의 어떤 고발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다른 루트로 또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성은 씨는 전달을 안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것도 한번 제가 따져보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퇴안이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88표, 반대 23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던졌잖아요, 의원직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정기국회나 처리가 되면 내년 대선일에는 거의 미니 총선급의 그 뭡니까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한 대여섯 곳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어허.
자, 그다음에 김민욱 기자가 백두대간을 취재 갔는데 백두대간에 있는 침엽수가 다 고사하고 있대요. 집단으로. 이유가 뭐냐면 예. 겨울이 따뜻해진 데다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네, 이게 한라산에서 원래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뉴스는 마중물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마중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트랙터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있대요. 진짜요? 아, 자율주행 트랙터. 아. 그거 신박한데요? 너무 사람이 좋은데요? 안 타고 트랙터가 이제 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그 밭을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GPS 정보를 위치 정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오. 반듯하답니다. 아니 역시 오. 그동안 없었군요. 당연히 있을 줄 그런가 봐요. 알았는데.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희소식인데요? 예. 마중물님 좋아할 소식인데 계시네요. 또 비쌀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랏빛이 일천조 시대인데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 증권팀이 아니고 경제팀에서 경제팀에서 심층 취재로. 네. 심층 취재를 준비했고요. 결국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 갖고 증세 없이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뭐 17초가 남았네. 네. 오늘 굉장히 이게 단위가 헷갈리지? 월요일 이게 하루 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마이크송님이 인공지능 농사네 하셨고 삐까뻔쩍님이 이 뉴스를 마중물님이 좋아하십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까 표상영님이 그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뉴스데스크 나갈 때 오프닝까지 좀 쭉 이걸 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2, 3분 전에 사실은 이걸 끝맺고 광고 나간 다음에 보시는 이유가 그걸 못 맞추면 오프닝이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굴을 먹고 들어갈 수 네네, 있어서.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사고라서. 네. 제가 또 왕중무 앵커에 대한 또 기본적인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끝내는 걸로 준비를 원래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또 한 첫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네. 네,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고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